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 큰 폭의 폭락이 또 나왔었죠. 급락 충격을 딛고 오늘 반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발한 1.1% 정도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 지금 상승폭은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절반가량은 좀 줄였어요. 지금 0.5% 정도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시환율 나왔는데요. 6.5338 위안, 평가 절하 0.03% 정도 한 거고요. 또 유동성 공급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56조 7,060억 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됐다라는 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만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크게 급락하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요. 바로 자세하게 중국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홍성진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천선이 정말 심리적인 저항선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3천선 문턱에서 어제는 한 6% 넘게 폭락하는 그 움직임이 나왔고 춘제 이전에 풀렸던 이 유동성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담감이 좀 컸던 게 아닌가 싶고 차익 매물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먼저 중국 증시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 전일 상해 지수가 인민은행의 연이은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그 만기 물량 압력에 따른 유동성 위축 우려의 증가로 그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기간 매수세가 감소가 되었고 1월 말 저점 대비 상해 종합 지수가 10% 이상 상승함에 따라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장중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점차 낙폭을 키우며 서킷 브레이커 중단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이며 6.41% 내린 2741.2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상해 지수 급락의 이유는 1월 공모펀드 규모의 이제 대폭 축소에 따른 기관 자금 유출 우려, 그리고 이제 신용거래 잔고 회복 지연 등 시장에 대한 위험 선호 자금의 신중한 태도가 보였고, 그리고 또한 1월 그 금융기관 외국 환 평형 기금 감소 추정에 따른 한머니 이탈 압력에 따라 그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그 일단 첫째로 이제 단기적인 위안화 절상 흐름이 멈추는 게 아니냐는 그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동성 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콜 금리가 10월 내 최고치로 그 유동성 위기감이 고조가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기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해서 최근에 상승 섹터 하락의 큰 점에서 단기 차익이 실현이 되었다라는 점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1월 공모펀드 규모 축소로 증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머니 유출로 인한 1월 외환보유국의 큰 폭의 감소에 따른 그런 우려감 등입니다. 하지만 위 5가지 원인이 그 6%대의 하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 같고요. 중국 현지의 증권사의 대대적인 반응을 보면은 그 전일과 같은 급락은 앞으로 재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단기적인 변동성 위험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라는 반응을 보인 만큼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센티멘트가 많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차이넥스트도 크게 또 밀리는 그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약간 주목받는 업종 그리고 주목받는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애플페이가 이제 중국 모바일 시장 결제 시장은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애플페이가 중국 국영 카드사인 유니온페이와 중국 내 19개의 은행사와 제휴를 맺으면서 이제 아이폰 6 이상 기종과 애플워치를 대상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애플페이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 이어서 5번째 국가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5번째 국가가 바로 중국이 되었습니다.
그 중국 현지 언론사 상해증권보의 보도에 따르면은 서비스 개시 첫날에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 카드 등록한 수가 3천만 장을 초과했고, 그리고 IDC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 NFC 기능을 보유한 아이폰 소유 고객 수가 최대 7,200만 명 이상이며,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애플워치의 판매량이 1,200만 대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애플페이의 그 사용 가능 기종을 보유한 그 인원의 3분의 1이 애플페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에서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애플페이의 사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됨에 따라 애플페이의 사용 인구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페이를 시작으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015년 3분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금액은 18.17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이상 증가를 했고, 결제 건수로는 45.4억 건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제 금액은 7분기간 연속 100% 이상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 모바일 결제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모바일 결제 규모는 전체 결제 규모의 2% 수준에 그치는 등 앞으로 향후에 더욱더 많은 그런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애플페이 시작을 통해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만큼 향후에 지속적인 높은 성장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애플페이가 중국에 진출하는 데 이어 삼성전자의 삼성페이도 다음 달 3월 말에 중국 시장에 상륙 예정이 있는데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자가 치열한 그 경쟁을 이루겠지만, 이로 인하여 이제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커지는 효과도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전자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난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 73%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알리페이와, 그리고 나머지 1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텐페이의 한테서 어떻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느냐라는 관건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알리페이와 텐페이 모두 모바일 결제 제품은 QR코드로 그 스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중국 시장에서는 광범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는 NFC 방식, 삼성페이는 NFC와 MST 방식 모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시장의 이제 고객들에게 그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갖고 있지만,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 그 고객들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알리바바 그룹 회장인 마윈이 애플페이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적용을 할 것으로 평가하는 등 그런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외에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애플페이의 NFC 결제 방식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이 될 경우 화웨이, 샤오미도 바로 적극적으로 NFC 방식으로 출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모바일 결제 관련 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바일 결제 테마 중 대부분은 그 선전지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광tung 종목에는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발표한 강소장전 테크놀로지를 비롯하여 항주 선야드 공정 등이 있고, 홍콩 시장에는 백부 글로벌, 중심국제 직접 회로 제조, 그리고 중국전자 등이 있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은 말씀대로 폭발적인 또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지만 애플이 뛰어들었고 삼성도 지금 가세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말씀대로 하웨이나 샤오미도 지금 눈독을 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볼 때는 이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이 최대 이 기업들의 격전지가 좀 될 것 같아서 과일 양상도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을 주목을 하면서 결제 관련된 그 종목군들에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기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종목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백부 글로벌입니다.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코드 번호는 00327입니다. 그 백부 글로벌은 그 전자결제, 그 EFC 포스라는 그 단말기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 싱가포르, 타이완, 일본, 한국, 뉴질랜드, 프랑스 등 그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강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4년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포스기 등 전자결제기기 판매가 98.89%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1% 정도가 전자결제 서비스를 그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시장 내 성장 속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그런 업황 그리고 그 자체적인 이제 기업 이익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14년 그 중국 내 사업이 전년 대비 33%를 그 성장을 하는 그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국 내 시장의 성장이 지급 건수 그리고 은행 카드 거래 건수 증가에 기인하는데 지난 2년간 중국의 지급 건수 및 은행 카드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을 하는 등 그 온라인 모바일 결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 포스 단말기 재고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통신 및 그 중국 은행카드의 NFC 및 기타 비접촉 결제 기술 홍보에 따라 그 중국 내 포스 단말기 업그레이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익성이 약간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그 R&D 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그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그리고 다른 이제 모바일 페이 그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서 R&D 비용이 그 증가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로 보여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영업 확대, 그 해외 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충분히 상승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해외 사업도 확장을 하면서 기회 요인이 좀 많은 회사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주가는 1월 저점 후에 반등 구간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시죠. 네, 그 향후 지속적인 해외 시장의 확장으로 이제 백부 글로벌의 그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작년 해외 매출액은 작년 상반기 해외 매출액은 5.5 홍콩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는데 이는 EMV 사용이 증가했고 그 앱을 통한 모바일 결제의 활성화 그리고 멀티 결제 단말기 및 모바일 포스 시장의 불기로 전자결제 단말기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향후에도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그 작년에 3%에서 내년에는 9%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향후 매출액 전망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백부 글로벌은 세계 3대 포스 단말기 제조사인데요. 해외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결제 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 그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며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은 백부 글로벌의 사업 및 실적 전망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결제의 높은 성장률에 불구하고 보안성 그리고 편리성 측면에서 오프라인 비현금 결제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NFC,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 새로운 결제 기술이 추가 개발이 되어 오프라인 포스 단말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 그 상당히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상으로도 T-레이더 햇빛 구간으로 차트상으로도 지금 진입해도 좋을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난히 이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8 홍콩 달러 그리고 목표가는 10.6 홍콩 달러 그리고 손절가는 7.8 홍콩 달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차이나 오늘의 종목은 모바일 결제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백부 글로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홍성진 주인과 함께 했습니다.